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이 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건축주님이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이동혁 건축가입니다. 제가 오늘은 순천 연향동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주택 같은 경우에는 목조주택이고요. 1, 2층 합해서 연면적이라고 합니다. 충수 건축면적 50평으로 저희가 완공을 시킨 주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총 건축 공사비. 실제로 이런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반년 전, 빠르면 좀 1년 전에 보통 계약이 되다 보니까 지금 계약된 시즌이랑 좀 차이는 존재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주택의 총 공사비는 4억 3,900만 원 정도에 저희가 완공을 시켰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설명드릴 테니까요. 따라오시죠. 네, 오늘 외관 설명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따라오시죠. 지금 걷는 이 길을 보시게 되면 이 주변 환경, 주변 경치가 조금 낯익은 분도 계실 거예요. 순천 연향동에 원래부터 있었던 마을 속에 저희가 건물을 지었는데 아무래도 좀 노후가 된 단독주택들 사이에 있다 보니까 제가 공사할 때 좀 많은 고민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양쪽이나 옆집들의 피해를 덜 주면서 그리고 또 너무 막 튀면 안 되잖아요. 가장 무던하게, 고즈넉하게 지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늘 그 결과물이 이번 소개시켜드릴 주택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 베이스는 목조주택이기 때문에 스타코플렉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포인트로 저희가 시멘트 모노롱이라고 불러요. 화벽돌을 저희가 좀 많이 사용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가벼운 느낌은 지우고 대신에 깔끔하지만은 무게감이 잡혀져 있는 건물을 디자인하려고 노력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붕 같은 경우에는 리얼 징크입니다. 네, 오리지널 징크는 쓰지 않고 있고요. 네, 그냥 리얼 징크여도 충분히 영구적으로 활용 가능한 또 사용할 수 있는 자재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 뒤쪽으로 주차장 한 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았고요. 보통 주차장을 제가 좀 많이 고민했었어요. 안쪽까지 밀어 넣을 거냐 아니면은 입구 쪽에, 그러니까 대문 쪽에 놔둘 거냐 했을 때 아무래도 골목이 좀 좁다 보니까 이걸 길게 끌고 들어오는 게 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로 골목에서 바로 꺾어서 들어올 수 있게, 그러니까 T자형 주차를 할 수 있게 주차장을 별도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오늘 주택은 조경이 좀 되어 있는 주택이에요. 그래서 잔디와 식생 같은 것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지금 저희가 좀 덮어놨는데 배수로예요. 이런 배수구 같은 것들도 함께 디자인을 해 주었어요. 식생을 심을 때는 너무 큰 거나 너무 화려한 거 안 하셔도 돼요. 옛날에는 무조건 집 마당에 조경을 하게 되면은 좋은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소나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셨는데 요즘에 좀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본인들이 원하는 식생이나 나무 같은 것들을 심으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잔디는 솔직히 많이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주변에 조경에 사업소 많잖아요. 원하시는 곳 전문업자한테 안 맡기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디딤돌 정도만 직접 하시고요. 나머지는 잔디나 이런 것들은 매개 조경업체, 동네에 있는 조경업체 맡겨도 품질이 거의 일정하다. 네, 그래서 너무 비싼 곳은 선정 안 하셔도 괜찮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어요. 메인 입구 쪽에서는 시멘트 블록 같은 느낌의 담장을 만들었지만은 이 앞쪽 라인에는 그냥 단조난간, 투시형 단조난간을 했어요. 여기까지 막아버리게 되면 집이 좀 답답한 느낌이 있어요. 프라이버시 때문에 담장을 높게 쌓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서울 도심이라면 이해는 하지만은 그렇지 않고 좀 지방권이다. 그리고 마을이 좀 한적한 곳이다라면요, 꼭 담장 높이 안 쌓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수도가는 한 평이면 충분해요. 네, 이거 엄청 크게 만드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는 수영장이 아닙니다. 네, 말 그대로 그냥 수도가이기 때문에 수도가는 한 평에서 한 1.5평 정도까지 만드셔도 어지간한 김장까지도 다 가능합니다. 여기는 기단부를 좀 높게 했어요. 장점은 뭐죠? 여기도 튼튼한 거는 당연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시야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기본 기단부를 좀 돈을 추가해서 올려줬고 한 번 더 있어요. 저희 건축주님이 원하셨던 높이가 있었고 또 지금 바로 앞에 집이 있어요. 이 집의 시각을 약간이라도 좀 넘어가려고 하면은 이 기단부를 올려주는 방식을 택해야 했어요. 이런 부분조차도 설계 단계에서 다 고려해서 배치가 된다, 계획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지금 이 시멘트 모노롱, 여기 시멘트 모노롱 벽돌 타일이라고 불러요. 가성비는 최고예요. 쌉니다. 다만 깨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 솔직히 요거 한 장만 떼서 수리 못합니다. 땜빵하고 사는 거예요. 요거 떨어진다 해서 기능적인 문제 없습니다. 그냥 디자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들은 너무 막 심취하지 마시고 그냥 적당한 금액대에 원하시는 느낌만 내면 충분하다. 아니면 조적을 쌓으셔야 되는데 조적은 이런 단순 금액이 비싼 수입 벽돌 같은 경우에는 1억이 넘어가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제가 외장재 비용에 돈을 많이 투자해라 라고 할 수 없어요. 개인 취향이 그거다. 나는 충분히 이 디자인에 대해서 돈을 투자할 마음이 있다 라고 하면은 상관이 없지만은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가장 내 예산 안에서 적절한 가성비 좋은 그냥 외장재 선정하셔가지고요, 그냥 포인트로 쓰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처마가
큰 얘기입니다. 그냥 봐도 60cm가 넘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보통 이 처마에 이렇게 서가지고 비 오는 거를 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처마를 짧게 해야 모던 스타일이 난다,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다만 저희하고는 안 맞아요. 목조주택에서 처마는 필수다. 결정 권한이 없어요. 무조건 하는 거다. 그래야 외벽이 올맞고 벤트, 공기순환 통로를 만들어주고 단열성, 겨울에는 따뜻하고 그리고 여름에는 시원한 집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면부에 보시게 되면 이쪽에 문이 나오는 문이 있고, 여기 지금 다용도실이에요. 보조주방 쪽이고, 여기가 이제 메인 주방과 식당 공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 자체를 굉장히 크게 만들어놨습니다. 집이 작은 규모가 아니에요. 50평이면요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주방과 식당 공간, 그리고 이쪽에 보이시는 부분은 이 거실. 그러니까 이 전원주택에서 창을 작게 내는 건 말도 안 돼요. 최대한 크게. 왜냐면은 내가 밝게 살려고, 또 개방감 있게 긍정적인 기운을 받으며 살려고 하는 게 전원주택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특히 남향 쪽에는 큰 창을 뚫기를 권해드립니다. 이걸 얘기하는데요, 바닥은 석재 데크입니다. 목재 데크 저희 안 합니다. 하도 하자가 많고 관리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는 무조건 석재 데크를 한다. 기초 두껍게 치고요, 석재판을 깔아서 이게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더 설명드릴게, 그걸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긴 해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한 건 아니고 건축팀이 진행하신 건데, 태양광 이렇게 만드시긴 했는데 차라리 이게 안전해요. 저는 이거 틀렸다고 보지 않아요. 이제 왜냐면 외부에서 봤을 때는 안 예뻐 보이는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붕에 올리는 건 솔직히 더 문제예요. 왜냐면은 지붕에 이걸 올리시게 되면은 지붕 어느 부분에 이걸 고정하기 위해서 이런 볼트 있죠? 이렇게 구멍을 뚫고 방수충을 뚫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게 보면은 결국에 마감할 수 있는 게 실리콘, 방수실콘 말고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아무리 잘 막는다고 해도요, 10년, 20년 지났을 때 이게 멀쩡할 거냐? 전 멀쩡하지 않다라고 봐요. 그래서 솔직히 지붕에 올리지 않아도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차라리 외부에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라고 설명드릴게요. 들어가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홈트리의 정다운 건축가입니다. 자, 오늘은 순천주택에 와 있는데요. 순천주택 1층 살펴볼 텐데, 지금 아직 조금 작업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현관에서 들어오는 이쪽에 불이 안 들어와 있어요. 하지만 이 현관의 프리물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여기다 열리는 형태겠죠? 사실 건축팀 자녀분들이 굉장히 어리기 때문에 손이 낄 수 있는 이 염려들도 있잖아요. 손이 안 낍니다. 이런 부분들이. 손이 끼더라도 아프지 않게 이렇게 처리가 돼 있고, 나무의 이 질감이 사실 필름인데 실제 나무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정교하게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손잡이나 이런 것들도 레트로하고 직관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 집을 들어올 때부터 맞이해주는 이 중문이 굉장히 감각적이기 때문에 건축주님들 입구에서부터 이 집의 인테리어 느낌을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집은 세컨하우스로 계획되고 지어졌습니다. 자, 세컨하우스, 돈 많아서 짓는 주택 아닙니다. 건축주님께서 가족과 함께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컨하우스, 가족이란 테마 빠질 수가 없었던 주택입니다. 어떤 분들은 막 즐기고 내가 아파트에서 누릴 수 없는 삶들만을 위해 세컨하우스를 지을 수 있는 반면에, 건축주님께서는 오직 가족들, 화목한 가족 때문에 이 주택을 지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유도 당연히 있으셨겠지만 무작정 이 주택을 지을 수 있을 정도의 막 여유를 가지고 지었던 건 아닙니다. 실제로 아끼면서 건축주님께서 모아오셨던 돈과 은행권의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이용하셔서 오직 이 가족과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지었던 주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주택은 세컨하우스로 완벽히 사실 지어져 있는 주택이지만 구성은 어찌 보면 이사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구성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간단하죠. 짐이 없고 화이트 톤의 벽면으로 이루어지고 화이트 톤의 바닥재로 이루어진 이 주택의 형상은 심플하지만 건축주님들께서 여기 앉아있고 그냥 툭툭 이렇게 계실 때도 사진만 담기더라도 굉장히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 인테리어 실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감성적인 부분을 되게 중요시하게 해서 이 주택을 인테리어를 담당을 했었는데, 어느 부분이냐면 당연히 화이트 톤이라서 다 깔끔하고 예뻐요. 예쁘기만 하고 심플하기만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이런 계단들을 통해서 사모님과 함께 이루고자 하고 싶어하는 마음속의 욕구들 있잖아요. 심플하지만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 그리고 주방에서 소외돼 보이지 않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들을 인테리어 실장과 함께 참 즐겁게 풀어냈던 주택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거실과 주방이 이어지는 이 전체적인 느낌들을 잘 찍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방이나 거실 천장에 달려있는 이 아이템류들도 인테리어 실장과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인테리어 무드를 잘 녹여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자, 여기 건축주님께서 이케아 제품을 다 구매하셔가지고 조립을 직접 하셨다고 해요. 붙박이장이나 여러 가구들을. 그래서 애착이 굉장히 있으신 거고, 이케아 제품 절대 싸지 않습니다. 싸지 않은데 건축주님께서 직접 참여했다는 느낌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셔라라고 저도 많이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이닝룸과 주방의 형태입니다. 그냥 여기 이렇게 제가 서 있는 것만으로도 소외되어 있지 않고 이 다이닝룸에 앉아 있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느낌이 든다고 할까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 주방 기구는 건축주님께서 직접 주방 기구 회사들과 굉장히 경제적인 가격으로 잘 풀어낸 주방 같아요. 저희 인테리어 실장이 당연히 코멘트나 이런 것들을 줬겠지만, 이 코멘트를 통해서, 설계를 통해서 여기 현실적으로 이렇게 풀어낸 것들도 주방 가구들과 이 지금 천장에 있는 무드등들과 간접등들이 너무 잘 녹아 있어서 흡사 이 주방이 굉장히 고가의 주방처럼 보입니다. 지금 이런 제품들이나 여러 가지 벽지, 그리고 이 바닥 타일, 그리고 주방 옆면부에 붙어 있는 이 타일 보이십니까? 이거 바닥 타일입니다. 바닥 타일 옆에 붙여놓은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렇게 안 보이시지 않나요? 이 바닥 타일과 톤 앤 매너를 맞춰놨기 때문에 굉장히 일체화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깔끔하다라고 보이지만, 디테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와, 이 바닥 타일 옆에 붙였다고? 그리고 콘센트를 여기까지 올렸다고? 이런 것들이 건축주와 함께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고서는 콘센트 위치, 그리고 주방에서 어떻게 플레이가 될 건지, 이런 것들 너무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방에 수납들이 정말 많아요. 이 대화 없이 주방의 수납들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냥 여기는 그냥 평면으로 쫙 이어도 사실 모르는 건축주님들께서는 그냥 뭐 주방 기구 이렇지,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주택의 설계 의도나 이런 것들을 잘 풀어냈기 때문에 이 가구사들이 오더라도 이 집은 수납을 통해서 밖에 뭘 꺼내놓으면 안 되는 집이구나를 캐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설계 때 녹여놓지 않고 인테리어 실장한테 대화를 끄집어내지 않으면은 이 주방 가구사들이 와서 주택 전체를 망쳐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원래 이런 설명을 할 때 되게 위화감 드는 설명을 피하는 편인데, 그런 주택들 몇 군데 봤었어요. 저희가 초기에 지었던 주택들도 사실 있습니다. 사실 주방 가구들은 건축주님들께서 잘 아신다고 생각하셔서 그것들을 대화하셔서 푼다고 생각하시지만, 저희는 신축 주택이잖아요. 신축 주택은 주택에 맞게끔 이런 인테리어 무드들이 같이 녹아졌으면, 이런 건축주님께서 경제적인 제품들을 골라주셨음에도 정말 이 집이 빛이 난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금액이 제가 들었는데 저렴했었어요. 저렴했었고 화이트 톤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들도 있었겠지만 마음에 듭니다. 이걸로써 이 경제적인 주방의 설명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주방과 다이닝룸에서 이렇게 앉아서 이 대형 통창을 바라보면서 식사하고 전 가족들이 앉아서 막 즐겁게 노는 모습들이 건축주님께서 이 세컨하우스를 지은 목적입니다. 주목적. 아파트는 이런 공간이 부족해요. 아무리 큰 대형 평수라도 자꾸 개인마다 독립적인 구조를 주려고 노력했던 부분들이 보이기에, 이 세컨하우스만이 줄 수 있는 이 파티적인 느낌, 그리고 가족적인 느낌, 이거는 세컨하우스만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펜션에 사람들이 놀러 가자 그러고, 놀러 가서 테마를 만들어서 더 거기서 좋은 얘기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주는 이 생산성에 대해서 건축주님들께서 다시 한번 고려해봤으면 좋겠고, 여기 앉아서 이 바깥의 풍경 보면서 편안하게 내 휴식하면서 이 가족들과 함께 좋은 대화 그냥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목적성에 대해서 잘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사모님께서 원하셨던 부분, 그냥 공간적으로 이 부분을 이런 문을 통해서 각종 소음, 그리고 물리적인 차단, 거실과 주방에, 그리고 다이닝룸에 손님들이 왔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차단을 통해서도 굉장히 안락함을 느낄 수 있게 한 것 같아요. 건축주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원하셨고, 이런 공간들이 나오면 참 좋은, 권장하고 싶은 아이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리가 대부분인 문이라서 닫아놓더라도 답답함이 없고, 또 공간적으로 더 넓어 보이기도 하고, 사실 이 주택은 주방도 거실도 이 벽으로 지금 쪼개져 있기 때문에 조금 가진 평수보다 작아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파티션들도 너무 답답하게 가기보다는 유리를 통해서 물리적인 효과를 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쪽 따라서 다용도실로 한번 가볼게요. 다용도실, 지금 여기 지금 기물들이 좀 있긴 한데, 다용도실이 다른 집보다 꽤나 큽니다. 제 팔이 안 닿을 정도, 옆에 한 2m 정도의 크기고, 이쪽이 한 3평 후반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음식물이 냄새 날 수 있는 음식물들은 여기서 하실 거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와일드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수전들이 다 배치가 돼 있어요. 요새 들어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보조 주방의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건축주께서 이 다용도실 크게 한 이유는
이쪽에 아예 출입문이 있어서 드다니고 할 때도 창문을 통해서 드나들 수 있겠지만 이런 정확한 이 단열 도어를 통해서 다니는 것들도 다용도시를 통해서 후문이죠. 후문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저는 비용적 투자가 잘 이루어졌다고 보고 싶습니다. 왜냐면 저기로 많이 사실은 다니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렇게 정확하게 설치를 해두면은 저쪽 부분에서만 왔다 갔다 하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또 흙이 묻거나 그랬을 때 여기서 쉽게 털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을 쓸 수 있는 공간이니까 참 아이디어가 좋게 상의해서 설계로 나온 것이다. 그리고 시공도 깔끔하게 이렇게 벽이나 바닥이나 다 맞춰놨기 때문에 물 쓰더라도 전혀 지장 없는 큰 다용도시를 소유하고 있는 세컨하우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히든도어로 이렇게 넣어놨기 때문에 아주 깔끔하죠. 이 사모님께서 어떤 걸 원하시는지 잘 드러나는 이 다이닝 그리고 주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집은 화장실이 예전에도 많이 소개됐었죠. 근데 수전이 2개, 자녀분이 3명이기 때문에 또 손님들이 많이 올 수도 있어서 수전을 아예 2개 설치했습니다. 그냥 이것만으로도 건축주님들의 성향이 요새 많이 바뀌었다, 트렌드 많이 바뀌었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이거 한 개만 있어도 돼요가 아니라 나 2개 필요해, 2개 필요한 거 예쁘게 해줘, 설계해줘, 이러지 않고서야 2개를 누가 제안하겠어요? 저희가 제안한다고요? 저희가 제안한다는 거는 이게 건축주님이 필요로 해서 제안이 된 것이지, 저희가 이걸 실험적으로 2개를 놔둔다는 거는 건축주님에게 나중에 신뢰가 될 수도 있는 내용이죠. 여긴 실험적인 주택이 아니라 건축주님께서 실제 거주하시고 누군가가 왔을 때 이게 실용적으로 와닿아야지만 와 대박이네, 아, 정말 잘 됐네 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전체를 타일 졸리컷을 해서 아주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이 돼 있는 모습이고 수납장 자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순수해 보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앙증맞은 변기, 제가 성향이 어떨 때는 옵션 많은 걸 되게 좋아할 때도 있지만 저희 영상을 많이 지켜보신 분들은 제가 되게 단순하고 아날로그틱하며 순수한 의도가 담긴 제품들을 굉장히 제가 애착을 많이 가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변기도 같아요. 변기도요, 이게 미니멀하면서 막 비데 다 나오고 막 그런 거 되게 좋죠 사실. 근데 그냥 순수하게 이렇게 변기가 뭐 어떤 멋을 부린 것도 아니고 그냥 툭 놓여져 있는 이 설계의 모습을 원했어요. 정말 원했어요. 근데 설계만 된다고 해서 그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건축주님께서 이런 독특함과 함께 그리 값비싼 변기가 아니라 툭 놓여져 있는 이 모습이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수전이 낮은 모습, 여기에 이 틈 없는 이 모습마저도 이 순수한 의도들이 참 금전적 투자가 크지 않고서도 참 멋있을 수 있구나, 저는 참 보기 좋습니다. 내려갈 때 이 계단, 그냥 내려오는 이 계단의 모습도 뭔가 우리 인테리어 실장이 의도한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일자 계단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이 형태의 모습인데, 건축주님들께서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시고 사진으로 많이 가져오세요 사실. 근데 이 계단만을 봤을 때 설계적으로 실용적이지 않습니다. 계단을 통해서 예쁜 구조긴 하나 어쩔 수 없는 구조로서 이게 만들어진다라면 일자 계단이 주는 또 인테리어적 요소가 있겠지만, 실제로 이 공간적으로는 너무 많은 계단의 포지션을 주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일자 계단은 아무래도 회전형 그리고 Z형 계단보다는 일반적인 계단 형태보다는 점수가 낮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점수가 낮은 거 계속 우리 집에서 단점을 계속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계단 밑의 공간을 건축주님과 의도적으로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공간, 자녀분들이 어리기 때문에 이렇게 파묻힐 수 있는 공간들을 사용을 해서 창작의 의도를 보인다든지, 여기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여기를 만든 거죠, 이 자체를. 자, 그리고 이 백미가 있죠. 여기를 한번 보시면은 아주 앙증맞지 않습니까? 이 주택은 그냥 대형 평수에 속하지만 공간마다 정말 건축주님과 보물찾기 하는 것처럼 왠지 여기에 자녀들이 여기 숨을 것 같은데,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보일러실이 직관적으로 있기 때문에 뭐 연통 그리고 여기 환기구 법정 요건에 맞게 잘 넣어놨습니다. 계단실 밑입니다. 마감을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지, 전체 타일 처리와 불연제 처리, 계단실 밑이라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공간이 나와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이 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건축주님이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복도를 따라서 방보다 더 어찌 보면 이 방을 가는 이 공간, 대형 평수가 줄 수 있는 이 복도적 공간이 마음에 듭니다. 어찌 보면 사람들은 세컨하우스에 살아야 더 즐거운 것 같아요. 그냥 사람이란 동물이 심플하며 거칠 거 없으며 별로 거추장스럽게 할 필요 없으면서 그냥 세컨하우스로 순수하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뭐 그렇게 멋부리지 않고 그렇게까지 남한테 막 보여주면서까지 설명할 필요 없고, 이 순수한 의도들만으로도 요새 현대인한테 세컨하우스에 사는 게, 그에 맞춰서 사는 게 오히려 덜어내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안방인데 안방 뭐 별거 없습니다. 편리하게끔 이런 루시에어 제품에 이제 팬을 달아놨고 또 전부 다 빌트인으로 천장 에어컨을 다 설치를 하셨고, 그리고 이쪽에는 건축주님께서 직접 조립하신 이케아의 제품들로 이렇게 돼 있고 스타일러도 있으면서, 자 이쪽으로 끝나느냐, 건축주님께서 서로 의도하에 앙증맞은 안방 샤워룸을 만들었습니다. 진짜 이게 세컨하우스면서도 금방 2주에서 사실 수 있을 정도로 지어놓은 것 같아요. 건축주님께서 부산 아파트에 지금 지내고 계시는데 그 아파트 참 좋죠. 제가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 다 덜어내는 삶, 여기 왔을 때 아무 기물도 없고 색도 없고, 당연히 설계 의도 자체가 내 색과 내 가족의 색이 묻어났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이 집의 존재 가치가 증명했다라고 봅니다. 아파트는 오직 보이는 브랜드들, 그리고 막 몇 평인지 중요한 부분들, 그것들로 어찌 평가가 된다라고 하면은, 건축주님께서 이 세컨하우스를 마련하면서 저희랑 작업했던 내용들은 바로 이 제가 말씀드린 이 순수한 의도인 것 같아요. 오직 내가 설계한 곳에서, 설계에 참여한 곳에서 우리 가족과 함께 여기서 뛰어논다, 그리고 건강한 삶, 건강한 생각을 가진다. 이게 너무 드러나서 참 건축주님이 멋지고, 저도 이 집을 같이 할 수 있게 됨에 감사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이번에는 제 설명이 어찌 보면은 너무 과장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스틸컷이나 우리 촬영 감독이 찍어주는 대로 뭐 흐르는 것들을 보시게 되면은 그냥 즐거울 것 같아요. 이 집은, 이 설계 의도, 세컨하우스의 의도 보시면서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홈트리 임성재입니다. 순천 2층을 같이 한번 저랑 살펴보실 텐데, 일단 계단으로 올라왔어요. 올라오면서부터 바로 정면이 벽이 아니고 이렇게 크게 픽스창이 돼 있어요. 한 면이 다 픽스창이 돼 있어서 상당히 시야가 탁 트여 있어요. 개방감도 있고, 그리고 이 공간이 어찌 보면 넓지 않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좁다고 느껴지거나 혹은 답답하다고 느껴지는 게 없습니다. 그게 이 창 때문에 그렇다, 이런 효과를 줄 수 있다, 이거를 인지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윈도우 시트가 있어요. 이제 뭐 아래는 수납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큰 창 옆에서 밖에 전망, 물론 뭐 아파트가 있고 한데 그래도 답답하지 않게 창밖 조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 있어요. 그리고 요걸 이렇게 툭 튀어나온 게 있는데, 이건 제 생각에는 이런 용도가 아닌가. 잠시 누워있어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윈도우 시트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요거 아주 추천드립니다. 물건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뭐 걸터 앉아도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계단실을 설명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 집은 계단이 일자예요. 일자로 쭉 뻗어왔어요. 특징인 거는 계단 참이 없어요. 1층의 층고가 법정 높이 이하기 때문에 참 없이 쭉 이쁘게 올라왔어요. 근데 이렇게 계단 일자로 왔을 때 단점은 이렇게 복도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이게 지금 2층으로 올라와서 끝났지만 한 층이 더 있다고 하면 이렇게 또 쭈루루루 올라왔겠죠. 그래서 이 공간이 어떻게 보면 통로, 나쁘게 얘기하면 데드 스페이스일 수도 있다,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근데 그렇지 않게 느껴지는 거는 우선 이 창이 주는 시야의 확보, 조망, 전망 때문에 이 공간이 그렇게 막 죽는 공간이거나 답답하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만약에 이 계단이 평소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반이 접혀 있어서 올라왔다, 그러면 복도 공간이 별로 없겠죠. 그럼 이 복도 공간이 모여서 앞에 소거실이 됐을 거예요. 이 거실이 이 소거실이 조금 더 커졌겠죠. 그런 장단점이 있다. 네, 일자로 계단을 계획하신다고 하면 이런 요소들을 배치를 하면 죽는 공간이라고 느껴질지라도 전혀 답답하거나 혹은 뭐 불합리한 공간이라거나 이렇게 느껴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2층의 구성은 심플합니다. 방 3개, 그다음에 공용 욕실 하나, 그게 이 복도 공간을 따라서 쭉 배치가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북미 주택들이 이제 복도를 따라서 쭉쭉쭉쭉 배치되는 형태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는 이제 세컨하우스다 보니까 방을 조금 자유롭게 구성을 했는데 크지 않은 방이긴 해요. 크지 않은 방이고, 그다음에 옆에 바로 방이 이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 두 자녀가 함께 생활하고 혹은 따로 생활하고 할 수 있도록 가변 형태로 문이 있지만 이렇게 열고 닫음으로써 분리도 할 수 있고 개방도 할 수 있는 형태로 계획이 돼 있어요. 그리고 장도 흔히 생각하면 우리가 뭐 이렇게 열거나 하겠죠. 근데 이렇게 이제 슬라이딩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런 공간까지 죽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쓰기에도 좋고 뭐 발 다칠 염려도 없고 아이디어가 아닌가. 아이들이 쓰는 방 안에 장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은 두 방을 한번 살펴보셨고요. 그리고 옆방으로 해서 나가면
복도 공간만큼 좁진 않고 조금 더 넓어졌죠. 아무래도 실 3개가 모여지는 공간이다 보니까 아주 작더라도 복도보다는 큰 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 중에서는 그래도 조금은 더 큰 방이에요. 큰 방이고 똑같은 장이 구성이 돼 있고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이 전면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안쪽에 파여 있어요. 코지한 공간이에요. 화장대를 놓거나 아니면 앉아서 공부하거나 하기 되게 좋은 아늑한 공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제 이 공간이 조금 더 컸다거나 하면 여기를 메리품 붙박이장이 돼도 괜찮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공간이 있다면 공부하거나 화장하거나 내지는 붙박이장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공간을 조금 더 깔끔하게 구성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층의 공용 욕실입니다. 여지껏 보셨던 일반적인 사이즈예요. 벽이 있고 세면대 있고 샤워실이 있고, 그래서 부족하지도 넉넉하지도 않은 보통 한 1800, 1900폭에 한 2300, 400 정도의 사이즈가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톤은 이 집의 톤과 어울리게끔 되게 이제 화이트하고 조금은 따뜻한 색감의 타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도 손잡이도 전체적으로 깔끔한 톤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집의 특징이 1층에 들어섰을 때부터 되게 뭔가 도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장을 한 듯한 깔끔한 느낌이 들고, 그다음에 1층에 좀 차가워 보일 수 있지만 혹은 따뜻해 보일 수도 있는 타일하고 색감이 잘 맞으면서 전체적으로 집이 되게 밝고 되게 화사한 느낌이 들어요. 그 분위기가 2층까지 올라왔는데 2층은 아무래도 방이다 보니까 마루가 깔려 있고, 그다음에 이런 손수침이나 계단 색깔 역시도 마루 색깔이랑 맞춰서 상당히 깔끔하고 화사한 느낌을 2층까지 쭉 이어져 온다. 그게 이제 화장실 안까지 이어지고, 이게 문의 어떤 질감, 색감, 광이 나지 않는 화이트 톤, 그다음에 손잡이까지도 연결이 된다. 2층 공간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징이 될 만한 건 아무래도 처음 설명드렸던 계단일 것 같아요. 일자 계단이 주는 형태의 장단점, 그리고 이렇게 구성했을 때의 주의할 점, 그리고 올라서서 처음 맞닥뜨리는 시야의 공간에 크게 창이 있으니까 훨씬 더 안 답답하고 개방감이 있게 느껴진다. 이런 요소를 적용한다고 하면 같은 평수라도 훨씬 더 풍성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2층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